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중국은 휴장이고요. 코스피는 0.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65.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3% 플러스고요.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김장원 본부장님부터. 네, 금투세 연기 확정이죠? 네. 네. 거의. 오늘은 그게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엔드 차이나 플레이 지속. 네. 그렇게 보면은 파지티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시단가 뭔가 저기 일본의 총재 되신 분, 그 임팩트는 한켠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이 선물 급락한 거는 미국장에서는 좀 일부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지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부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야간 선물이 플러스 0.38%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금일 비슷하게 상승을 해서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요 이제 수급적인 힘이 뒷받침이 못 되어 주면 저는 정강 후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의 뭐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약간 좀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중국장 쭉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랑 미국 쪽에서의 좀 예민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고용이라든지 뭐 많으니까 그래서 미니 나스닥 그 지수 선물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장은 1일부터 7일까지시죠? 네.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입니다.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네? 황금 연휴. 황금 연휴요? 네, 국경절.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0.5%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대신에 LG엔솔이 2.7% 정도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 내외로 올라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0.92% 상승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포스코홀딩스가 1.9%, SDI도 1.8% 플러스고요. LG화학은 2.4%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초반부터 좋습니다. 3.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역시 1%대 상승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좀 오르고 있고, 제약 CMO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좀 올라주고 있네요. 카카오뱅크도 2.7% 플러스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0.9%, 2.6% 이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HLB 좀 쉬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1% 내외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찾아가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같이 오르는데, 수급이 요거 두 개를 같이 올려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냐는 지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거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올릴 것이냐, 요런 흐름이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쪽이 좋은데, 요거는 이제 테슬라 발이 어쨌든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바이오보다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좋은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양은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또 대규모로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부터 좀 반응이 좀 크게 있었고요. 오늘 방산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래도 이제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문에 좀 굵직하게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KTCS 같은 경우는 KT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MS 쪽이랑 계약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뭐 장중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신 장비 쪽이 오늘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헤즈볼라 수장 사망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일반 우리가 이제 뭐 자주포 K2라든지 뭐 이런 쪽 말고
말고 그냥 오리지널 방산 쪽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좀 일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나 뭐 이런 쪽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STO 쪽에서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은 그런 이제 정책발 이슈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 쪽이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일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특정 종목군들 산업군들에게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아마 좀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혹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차이나 플레이하고 금투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번에 그 총리 바뀌신 분이 큰 의미의 그 쉬프트 같아요. 정책적인 거는 그 엔고를 향해서 결국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분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선에서 졌잖아요. 결선에서 이겼잖아요. 처음에 지다가 그 주말에 많이 생각해보고 그쪽에 제 아는 그 일본에 쪽에 있는 분도 계셔갖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당장은 임팩트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엔고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한켠에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장애된 업사이드가 제가 그 사람이 되기 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이 포텐셜 리스크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 임팩트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을지 자기의 그거를 반 아베노믹스의 등을 업고 당선됐는데 네. 그 힘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가기 전에 발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코스피나 아니면 시장 전체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로 보여져서 그걸로 인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어느 시점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가 빠진다면 위에가 올라갈 때 분명히 영향을 줄 소지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까지 했을 때 없었던 변수를 제가 반영을 네거티브하게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나 플레이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말씀드릴 텐데 차이나 플레이가 강심인데 차이나 플레이는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철강이나 인프라보다는 우리가 보는 그쪽에 그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예전에 얼마 전에 했던 FNF라든지 네.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뭐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고 있는 차이나 플레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엔고, 엔캐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한번 이슈가 될 소지가 결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일본 니케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개장 초 4%대로 낙폭 확대. 이게 9시 7분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제가 지수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수 마이너스 4%대입니다. 네. 마이너스 4%대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와. 네, 이거는 뭐 지수 선물이 애초에 금요일에 4%대 이상 빠져서 빠졌지. 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확률이 워낙 높았죠. 그래서 중국을 더 관련해서 거는 네. 넘버가 나오거나 네. 예상치 않았던 거 썸띵 뉴가 나올 때 주가는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한 부양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은 원래 한 일주일 전보다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넘버로 확인되기 전에 미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책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정황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한다면은 그쪽 쏠림 중국 쏠림으로 더 세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중국 플레이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의문이 아니라는 분보다 훨씬 아직은 더 많거든요. 그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룸이 더 있다. 캐치업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통신 관련 플러스 인터넷이 좋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KT가 수조 원대 AI 동맹을 한다. 앞으로 5년간 한국형 AI 솔루션 개발하고 클라우드 개발하고 뭐 생태계 기술에서 R&D 역량 강화하고 공동 연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SP소프트 플러스 KT도 장 초반에 2%대 강세, 아까는 4%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이버는 4천억 원 자사주 추가 매입 소각, 주주가치 제고 요런 욕이 나오면서 네이버 오늘 4%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포함됐었나? 그 밸류업 어떤 거요? 프로그램에요? 네이버 포함됐나요? 밸류업에? 그 밸류업
포함 기억이 안 나네. 안 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안된것 오늘은 같아요. 그 자사주 그 이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크지 않았나. 4천억?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안 포함됐는데 액션을 하는 주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B는 포함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하는 중심으로 결국 가면은 네.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액션으로 보여주는 주식은 어텐션이 다시 네이버와 LG화학, KT가 편입이 불발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를 왜 베껴나 제껴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KB처럼.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 0.2% 힘이 확 빠졌고요. 코스닥은 0.2%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776. 아까 장 초반만 잠깐 좋았네요. 장 초반만 잠깐 좋고 이게 같이 수급이 붙어주면 좋은데 일본 증시 떨어지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에만 잠깐 좋고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케이 지금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물로 이미 확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를 조금 추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 플러스 0.38% 상승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져도 뭐 당연히 오늘 이거는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니케이가 빠지는 거에서 우리나라가 반영을 해버리면은 일본도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는 그런 좀 그 굵직한 고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서 만약에 미국 장이 올라가게 되면 뭐 일본 증시가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니케이가 이렇게 빠진 거를 이 정도로밖에 반영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름대로는 이 확실히 이제 비율이 니케이를 반영하긴 하지만 미국이 한 8, 니케이 쪽을 2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니케이 이 정도로 박살나면 우리나라가 보합권을 있을까요? 못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미국 쪽의 그 지표를 치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외국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GDP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 네. 지금 GDP 애틀랜타 나우가 3.1까지 예측치가 높아졌거든요. 3.0에서 3.1로 높아졌으니까 GDP 높아지고, 만약에 고용에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최근 기조 보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 쪽에서 좋게 나와버리면 미국 증시는 슈팅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려고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 코 푸는 소리가 들립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맹맹한 게 코를 안 푸셔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해요.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 스튜디오만 오면 이렇게 비염이? 오기 전에 괜찮았어요? 아침에 오기 전에 괜찮죠. 큰일이네. 감기가 안 나요. 스튜디오 알러지 아니야? 한 3달 정도. 아니 저기 보노님도 감기인데 여기 스튜디오 딱 들어오면 기침이 와요. 그렇구나. 여기 스튜디오가 뭔가 이거 문제다. 공기 정화를 해. 공기청정기 있는데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정겹잖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정겹잖아, 여러분. 자, 샤워할 때 찬물 넣었어요? 뜨거운 물 넣었어요? 요즘. 저요? 예. 완전 뜨거운 물. 그럼 괜찮은데. 거의 4도 화상 이게 물 정도. 여름에 찬물로만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지지난주까지. 근데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온수가 낮거든요. 여러 가지 채널에. 저도 온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낮을 텐데.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내일 국군의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일 쉬어요. 내일 쉬죠. 내일 휴장입니다. 넌 미필이니까 나와서 쓰레기라도 주워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쉬지 말래요. 나랑 같이 나올까요? 저도 할 일 없는데. 둘이 만나서 뭐 합시다. 어쨌든 방산 관련해서 네. 뭐 이렇게 오르고 막 이런 건 없어요? 내일 방산- 특별한 네, 날 못해? 네. 있어요. 뭐가 있죠? 아까 스페코랑 이런 애들 그런 거 네. 메이저 말고. 네. 메이저 말고. 메이저 말고. 메이저야 뭐 많이 올라서 조용하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토해내네. 어저께 올랐던 거. 스페코가 오늘 지금 5%고 장중에 9.7%까지 올라갔고, 네. 빅텍은 빅텍. 2% 올랐다가 지금 1%고, 뭐 지금 뭐 석유나 이런 쪽도 약간 음봉이긴 한데, 이게 왜 근데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이 선물이 반응이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수장 사망하고 막 이러면
국제 유가가 급등을 보통 하거든요. 관계 근데 없다고 디파인 됐어 이제. 기사 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특이한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 이러면 이 정도면은 움직일만 한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5분까지 장을 받고 오늘의 컨셉 혹은 이번 주의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뭐 말씀하세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보기. 아, 또 지켜봐? 어쩔 10월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아니 왜냐면 이게 근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물가 지표도 잘 나왔죠. PC도 잘 나왔고 뭐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도 데이터가 나왔고 그다음에 GDP 쪽도 지금 전망치 괜찮고 다시 올라갔지, 그러면 요번에 이제 실업 부분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일정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몇 개 추려왔는데 일정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가 보세요. 내일 우리나라는 쉬지만 부통령 후보 TV 토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오늘 그렇죠. 또 밤에 파월 연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제의 의견 요약서 있으니까 요걸로 인해서 또 캐리 트레이드 뭐 되냐 안 되냐 요거 또 얘기 나올 거고. 그다음 졸츠 있죠. 그다음에 ISM 제조업이랑 비제조업이 요번 주 화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로 인해서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잖아요. 그 전에 뭔가 기대감을 또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여기서 만약에 초를 치면은 로보택시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좀 험난해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오늘 강한 2차전지 쪽도 변동성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걔네들 다 시가총액에 좀 큰 영향이 있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가 반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삼성개발자, 제나이 이노베 이거 그 글로벌 AI 컨퍼런스죠. 요 두 개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권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비농업 고용, 실업률, 임금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겠죠. 왜냐면 일본이 지금 좀 초를 치고 있으니까 중국이 좋게 만들어준 거를 지금 일본이 초를 친 상황이어서 이거를 확실히 막판 뒤집기를 하려면 미국 쪽에서 저는 뭐 고용만 잘 나와도 확실히 좀 뒤집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휴장이고 뭐 저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어떤 거를 팔로우? 차이나 플레이. 제가 FNF 얘기했고 아까 막 발음 못했는데 그 차이나 플레이면 한국 차이나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한국에 관련되는 소비재를 사는 거 저번에 FN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FNF 같은 건 사람이 안 샀기 때문에 오늘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비어가지고 아모레퍼시피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런 쪽이 낫거든요. 네. 이번은 인프라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나에서도 컨슈머 플레이가 맞아요. 그리고 애매하면 그쪽으로 더 몰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준비한 거 하나 좀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예, 이렇게 두 장 말씀드릴게요. 네. 차이나 플레이는 중국 시장에서 할 것이냐, 한국에서 할 것이냐. 한국 예전 같지 않다면 중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차이나 플레이 중국 시장이 맞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죠? 인프라가 아니고 컨슈머이기 때문에 컨슈머 관련된 걸 해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그 금투세 최소한 연기 맞죠? 이거는 이제는 확정되면은 그날로 반영 끝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다만 빠질 때 사람들이 많이 안 파니까 바닥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언제 멈추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죠. 그건 내가 별도로 딱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하면 좋은데. 그래서 중국 부양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잘하면 한 10%, 적어도 5% 이상은 중국 시장은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져요. 안 나오거나 애매하거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이후에는 실행 프로그레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달까지는 뭐죠? 기대감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 수급이 거기에 비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NF 말씀드리고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가 익스포저가 적어요. 그쪽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품업체 중에서 중국의 임팩트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HM만도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주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중국 부양책 진짜 진심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회의에 다루지 않았던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놀란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소비를 부양하는 것이 이슈라는 거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심리가 중요한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중국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믿을만 하냐 임팩트가 있을 거 아니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진행하는 아줌마나 그런 사람 물어본 게 아니고 투자가 돈 많은 사람한테 반은 나쇼 반이 나쇼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진심이거든요. 부양정책 하겠다는 게
원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 대형주를 사겠다는 사람이 30%밖에 아직 없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역발상으로 그쪽에 수급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10월 달에는 상용보다 쓸 수도 있어요. 11월 달에는 프로그레스 아니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게 원자재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저는 그쪽이 아니라고 봐요. 철강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소비재 쪽으로 간다. 더 아웃퍼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10월 달에 이번에 첫 번째 주 황금 연휴잖아요. 그때 담는 것이 맞죠. 오늘 내일은 못 쉬니까 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저 뭡니까? 구리 가격은 좀 움직였어요? 구리 가격. 예를 큰 들어서 거 없었어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저 중국 경기 부양책에 결국은 이제 여기에 그게 몰려 있는 거니까 좀 움직이긴 했네요. 조금.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구리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했네요. 계속 네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올라갔어요. 금리 인하 효과도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올라갔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플레이가 제일 유효할 거다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방점이 맞습니다. 좀 찍혀 있고 아직도 경기 부양책이 먹힐까 안 먹힐까 여기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의구심이 있을 때는 변곡점에서 의구심이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거 다 반영됐을 때 의구심이 그렇죠. 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다 포기했을 때 변곡점에서 의구심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컨텐츠들 보면은 이번 주에 중국 플레이가 유효한지 그거를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다. 이번에 뭐 휴장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좀 월수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면 하시고 시장 코멘트 있으시면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3%. 와, 아니 어쩜 이렇게 힘이 그냥 쭉 빠집니까? 0.7% 플러스다가 0.3% 마이너스로 순식간에 가버렸네. 외국인이 안 사면 그럴 수 있죠. 일본이 그렇게 빠지는데. 이야, 이거 심하다. 어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강 후약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단에서 지금 그러니까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에서나 일부 좀 좋은 흐름이지 일단 기술주에서 눌리면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을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도 얘가 이제 미국 증시 따라서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니케 이렇게 빠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거기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좀 지수가 가파르게 움직일 때를 보면 항상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이 움직일 때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탈피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황과는 그거를 좀 포커스로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도 결국에는 이제 뭐 다우야 뭐 유틸리티나 이런 거 좀 좋긴 했지만 나머지 이제 S&P나 나스닥이 빠진 것도 결국엔 기술주들이 조정 나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면 신문 보시면 그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지금 돈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매력이 있는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서 뭐 그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순환매의 끝은 제일 안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나라에도 결국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단이 좀 눌리거나 아니면 가격대로 절대적인 가격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격대가 지금 여전히 낮죠.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3%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이 0.26%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좀 더 힘을 잃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도 휴장이고 또 우리나라도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이래서 플레이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까 중국 플레이 하시면 돈 버시고요. 다른 거 하시면 별로 돈 벌고요. 이번 주만 따지면. 준비한 거 좀 말씀드리면서 할까요? 네. 네. 그 제가 기억나세요? 그 삼성에서 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삼성 그룹. 삼성 관련된 네네. 예. 네. 그거 하지 맙시다. 뭐죠 아침에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오해하고 오케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E&A에 관련된 거가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건 오해할게요. 오해할게요. 그럼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주가 흐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하기 싫으면 할 수 없고.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아니 듣는 주가 흐름 잠깐만. 주가 흐름을 그러니까 주가 흐름 삼성 9월 끝났잖아 이제 끝나기 직전이니까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네네. 코스피를 분석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8월 23일을 기준으로 8월 23일, 9월 5일, 9월 19일 그냥 지난 주말 이렇게 요거 세 건의 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8월 23일 날 그 당시가 코스피가 2,700이었습니다. 지금 어차차 2,500까지 가다가 264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잘 밀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8월 23일, 9월 5일, 9월 19일은 세 건의 큰 게 있었습니다. 8월 23일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본격화 시작이 된 날입니다. 8월 23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외국인이 다 팔았죠. 네.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9월 5일 날 삼성전자 분기 전망이 모건에서 10조 초반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 나온 그날 5%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9월 19일은 하이닉스가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반도체 말고 다른 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버텼고요. 지난주에 반도체가 오르면서 지난주에 2.7% 올라서 현재는 2,600 얼마는 8월 23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대 지금 빠진 마이너스 2% 빠진 상태입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7,7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실전 서프라이즈죠. 하향된 게 그래서 7만 원 이하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추석이 있을 때는 하이닉스가 타겟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타겟이었지만 삼성이 더 영향을 받아서 무려 9% 빠져서 63,000원. 네. 그리고 전저점은 아마 62,000 얼마가 전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약간 빠져서 현재는 오늘 빠지고 약간 빠지고 있지만은 1%대 지난주에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이 누적된 것 때문에 지금 17%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요거 빠진 게 장이 마이너스 3%의 핵심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 8월 말부터 삼성전자 분기 전망 하향하고 모건발 리포트 나오고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팔아제끼고. 팔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까지 한 2% 정도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17% 빠져서 시장 대비 현저하게 언더퍼폼이다. 지난주에는 좀 비슷하게 가려고 했죠. 2.7%, 2.7%니까 그 기간에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외인 매도가 본격화돼 가지고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하향되는 요 상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더다. 반도체 언더다 하면서 마이크론이 미국에 필반하고 딸리 가고 있다라는 게 8월 23일부터 8월 말에 일어났던 얘기거든요. 봐요. 하이닉스가 14% 빠졌어요. 마이크론도 13% 빠졌어요. 결국은 레거시 이슈고 HBM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처음에는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13% 빠진 것이 삼성전자보다 더 빠졌죠. 보이세요? 그럼요. 삼성전자가 어닝을 내추고 삼성전자가 뭐 레거시가 어쩌고 해갖고 빠졌지만 삼성전자가 빠진 것보다도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더 빠졌다고 미리. 그럼요. 그리고 모건발 리포트가 하이닉스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그 다음 주 추석 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락률이 적었고 마이크론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스마트폰이고 레거시는 몰라도 HBM은 탄탄하네. 그러면서 무려 20% 오르고 둘 다 똑같이 올랐네. 요게 지난주에 20% 올라서 결국은 8월 23일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에서 그런지 금융이 빠졌습니다만 4.5%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음이 나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가 그나마 덜 빠지고 하지만 임팩트는 센티먼트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엄청 많이 빠져요. 그런데 바닥에 왔을 때 반등은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라가죠. 바닥일 때 반등은 바닥이니까 반등이니까 많이 간다 할 수 있고 얘네 둘은 특히 하이닉스는 HBM의 스토리가 아주 유효하다는 게 플러스되다 보니까 이게 과감히 올라와서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모건발 빠졌을 때 삼성전자가 계속 빠져서 외국인 계속 파니까 그럼 대책 없이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시지는 말한 것처럼 실적이 많이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실적 포캐스트가 하이닉스는요 지금 5% 정도 마이너스고요. 3분기 실적이. 네. 마이크론은 어떻게 됐죠? 15% 10% 이상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넘버에 자신 있는 게 없어. 넘버 말고는 없어. 그래서 이번에 실적 나올 때 이번에 10월 8일 다음 주에 나올 때 네. 실적이 얼마 나오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컨센서스는 이미 9조 7천억에서 11조 7천억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낮춰놓고도 여전히 2조 차가 나요. 지난 분기가 10조 4천억이에요. 잘 보세요. 10조 4천억. 기대치 낮춰놨죠. 삼성 일부러 그랬던 아니면 실제 그랬던 간에 거기서 11조 정도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조 초반 QOQ로 떨어진 게 확실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용이 뭐예요? 11조 이상 혹시 나오면은 그렇죠? 그래봤자 10조 3천억보다 조금 올라가면 불과하지만 기대치를 확 낮췄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용소슴 할 겁니다. 용소슴. 근데 진짜 10조 초반 이하로 나면은 네. 매도가 다시 나올 겁니다. 매도 다시. 네. 아니 저걸 초성으로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 다시. 관심을 끌으라고. 관심은 정확하게 끌었어요. 무슨 예민한 단어인데. 아니 용소슴. 용소슴 좋은 거 아니에요? 매도 다시. 그렇죠. 보는 용소슴 좋은 거 아니에요? 몰라. 진짜 만약에 한 10조 8, 대단하신데? 10.8, 9, 10조 9 나오면은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외국인이 8월 23일부터 지금 내리 깔았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도 계속 말씀드려서 많이 산 거를 다 토해낸다고 하면은 대충 한 5일치에서 6일치 남았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5일치, 6일치가 10월 8일 다음 주 8일 날 실적 발표하는 시점하고 대충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외국인도 팔 만큼 팔았다는 것이 멈출 시기가 된 시점에 실적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도세가 멈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뭐지? 한 번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 실적이 더럽게 중요한데 그 전에 혹시라도 HBM 콜이 나면은 뭐 엄청 좋겠지만 이걸 제껴내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바닥을 친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바닥을 친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자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의미 있는 네. 상승은 요거였나? 용소슴 매도 다시. 요거 매도 다시. 네. 어디 갔지? 요거 용소슴을 냈어. 여기 있다. 매도 다시. 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도한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오케이. 좋게 생각하면 다 팔았으니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다 팔았는데 말이죠. 다 팔았다면 뭐죠? 그동안 산 걸 다 판 거지. 원래 갖고 있잖아요. 산 거 내가 100에서 120 샀는데 20을 다 토해냈지. 그렇죠. 나머지 100을 안 판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 실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 10월 8일이. 근데 10월 8일이 뭐죠? 10월 8일이? 잠정 실적? 아니, 중국이 쉬다가 개장하는 날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플레이 쪽으로 수급이 가 있으면 일요일. 아닌가? 10월 8일은 쉬는 날.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그러니까 쉬었다가 오면 10월 8일 날 우리는 실적 발표되고 그다음 중국 플레이에 대한 기대치는 이번 주에 반영이 되고 오케이. 거기 한번 다시 충돌돼서 누가 이기는지 네.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요한 메시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11조 이상이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11조 가깝다. 10조 가깝다. 네, 10조 초반 이하면 다시 또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요일 날 미국장이 빠진 건 이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갔다 올까요? 그랬어요. 네네네.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지금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시장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죽쓰고 있으니까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요? 다음 주요? 실적? 삼성전자 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일주일 뒤. 다음 주 화요일 8일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봤다가 보노님 자료로 갈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0.46% 마이너스. 줄줄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2630
7, 코스닥은 0.6% 마이너스 769. 진짜 힘이 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7%, 1.8%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LG엔솔과 그리고 2차 전지주 자사주 소각한 네이버, 해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고 2차 전지. 게임 몇 개 있고 네이버 있고 요 정도? 요 정도로만 오케이. 아예 메가리가 없네. 오늘 월요일 좀 힘이 없네요. 보노님 어떻게 좀 시장 코멘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 가죠. 네, 일단 오늘 또 그 STO 쪽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연속성이 있는 쪽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신문을 많이 읽어 놓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레깅스 쪽 언급을 좀 이거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얘기하셨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소개한 게 아니라 레깅스가 핫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종목이 또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이제 다 중국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중국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이 뭐랄까요, 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불을 뿜고 있으니 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삼성전자 아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신문에 또 여기에 나와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가들 삼성전자 매수. 네, 지금 10억 이상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좀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자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제목이 사그라든 반도체 겨울론 자산가들은 삼성전자 매수, 이거 제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연기금 다시 돌아왔다, 디스플레이주 활짝,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연기금이 돌아왔다가 주가 아니라요, 디스플레이가 오르긴 했는데 그 올라간 트리거가 결국에는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규제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반도체, 뭐 CDMO, 디스플레이 뭐 등등등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쪽을 보실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매매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보호무역지가 강해지면 아무래도 제품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배팅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기사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언제든지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죽쓰던 디스플레이주 활짝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디스플레이주 요즘 올랐어 조금. 많이 올랐어요. 뭐가 많이 올랐어요? LG 디스플레이 어저께 빠졌지만 네. 덕산 네오로스 이런 것도 그러고, 그쵸, 많이 미국이 올랐죠. 중국 제재해 주니까 한국이 임팩트다 그래서 그러고. 많이 올랐죠? 뭐 1,500원에서 11,500원 됐는데? 아니 1,500원에서 9,500원 안 된 게 어딥니까? 야스 이런 거 급등 났어요. 야스 그런 거, 그 조그만 네. 거. 선익 시스템 이런 거 VOE랑 이건 연결돼 있고 아니지. 그런 거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아니 그쪽 워낙 안 좋으니까. STO도 가고 뭐 다른 거 하던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파는데 아, 중국 제재한다면 우리도 혜택 받지. 그쵸. 받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무시는 아닌데 활짝이라고 하니까 원래 기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기사는 원래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런 그 어떤 시각으로 볼 건지 그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또 모처럼 또 이제 금과 은 얘기를 할 건데 금이 이제 거의 고가 2,700선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은이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은은 아직 그 이전 가격을 못 갔습니다. 여전히 한 160만 원대 전후로 해서 네. 선물 가격으로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 ETF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ETF들 사이에서는 좀 흐름이 좋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뭐 이전 직전에 역사 고점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은이 안 뚫었기 됐지. 때문에 아무래도 금은 이제 상승력이 얼마나 더 나올까 이런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은은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은은 아직 전고점 안 갔으니까 얘가 가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은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그 괴리가 이렇게 항상 그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게 있으니까. 크게 나올 때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서의 조금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봐라라는 내용의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수로 투자하고 국내는 종목에 집중할 때 어디서 그런 기사가 누가 써? 사설인가? 약간 사설 느낌은 아닌데, 네, 어쨌든 이런 타이틀로 좋은 또, 얘기 쓰네. 네,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제목이? 미국은 지수 투자, 국내는 한국은 종목 종목 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편안한 투자, 한국은 머리 쓰는 투자. 아, 그렇죠. 예, 요약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종목과 산업을 잘 고르면 그렇지. 우리나라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 왜냐면 신문에 어쨌든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렇지. 그래도 뭐 우리나라 좀 답답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개별 플레이는 충분히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요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 이제 이스라엘 이슈인데, 요거 어떻게 확장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이 모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큰 반영이 없잖아요. 물론 크게 뭐 확대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요 이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수 포인트로 좀 삼아두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인 뭐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하마스건 헤즈볼라 그거 주고받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피해라는 거 아주 안 좋기만 하지만 네. 이것이 경제적으로 임팩트가 가려면 결국 이란이 실질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나서지 않거나 못 나서는 상황이 되면은 쪽팔리게 걔네 입장에서 뭐 소리치는 거 달리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임팩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 이제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고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포함 새로 든 사람들은 그렇죠. 네. 협상파기 때문에 미국, 일본, 이란의 경제가 너무나 피폐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어떻게 한번 참전한다는 것이 그게 아마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는 게 또 한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란이 참전을 안 한다면은 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뭐 쉽지 않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빨리 해결돼야 되지만 정권 미국 대통령이 선거나 되고 나서나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해결도 금방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보다는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준비. 네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네요. 이게 일본 증시 하락하는 거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일본 증시가 왜 저렇게 급락할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환율도 142엔 50전. 크게 변동 없고. 단기적으로 그게까지 변동이 나면 바로 폭락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 사람의 스탠스하고 정책 방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어차피 그 사람이 안 될 거 생각해서 일본장이 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데 되돌림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가 정당하냐 그건 저희가 뭐 한국 주식도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초를 친 건 아니지만 또 네. 신경 쓰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흡수하는 하루 이틀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니케이가 지금 4.2%, 4.3% 정도 마이너스로 포인트로 따지면은 1,704포인트가 급락해서 근데 조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8월 말에 걔네 니케이가 8월 말 대비했을 때 네. 오늘 4점 몇 프로 빠져서 얼마 정도인가? 그래도 플러스가 되실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빼놓고 갈 수도 있죠. 그 뭐 어려워요. 걔네 입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선물 숏 베팅한 사람 대박 났네. 그렇지. 그거는 그 사람이 1748포인트. 그 이번에 총재된 사람이 네. 될 확률에서 베팅을 한 사람이야. 그게 대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네. 자료. 그겁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네. China urges local companies to stay away from NVIDIA chips라고 또 나왔어요. 네.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아라 중국 기업들아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촉구했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무슨 안 되면 너 감옥 가 이건 아니지만 하나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이게 H200도 아니고 H100도 아니고 블랙 당연히 아니죠. 옛날 구닥다리는 아니고요. 이거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잘 작동하는 건데 레벨이 달라서 그런 거지. 네. H20라고 굳이 얘기하면 덜 어드밴스된 제품 그거가 중국에서 필요하잖아요. 충분하다고.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가 쓰지 말고 화웨이에서 나오는 거, 뭐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 그거 싸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게 많지는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이 왔다 갔다 해서 가는데 10% 초반인지 20%는 안 될 거고 10% 얼마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엔비디아가 익스포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건 아닌데 나오니까 좀 찝찝한 거죠. 주가가 좀 반등하고 그래서 내려갔다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H20 칩하고 그 짝꿍이 되는 HB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에 다 연결이 되는데 삼성도 연결이 돼 있어요. 삼성이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는 건 그 아까 새로운 제품이 못 들어가는 거지 옛날 그 레거시 레스 어드밴스드 된 거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H20 칩의 GPU하고 짝꿍되는 게 삼성전자의 그 HBM 옛날 버전하고 됐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왜 오늘 전체 빠지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이시바 총재는 금융소득 과세,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계감이 강해졌다. 단기 불확실성 싫어하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및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세율 같은 투자자 우려 분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때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평가했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네요. 와, 4% 빠지나? 근데 약간 이렇지 않나? 일본이 4% 빠졌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반사 수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반사수에? 무슨 주식 수급에서? 아니 일본이 불확실성이 있어. 피하자. 네. 피했어. 아시아에 어차피 스테이 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 중국으로 가면 되지. 중국으로 갔잖아요. 휴장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늘 안 사면 어떡해? 아니네. 오늘 휴장 아니네. 네,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10월 1일부터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그렇죠. 중국 산다고? 뭐 인도 사도 되죠. 인도 사도 되고. 근데 베트남 인도는 많이 사도 올라갔어. 되지. 중국부터 사겠지. 나 같으면 아프리카도 중국 베팅 한다니까요 지금. 아프리카도. 중국이 올라가면 아프리카도 올라가. 가장 중국이 수혜받는 게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매력도가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싼 거. 네. PER이 우리나라가 8.1배고 컨센서스로 중국이 8.5배였습니다. 지난주 9매일까지. 근데 모멘텀에 있는 8.5배하고 애매한 8.1배하고 억울하지만 좀 기다려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요일 날 뭐 삼성 컨퍼런스나 아니면 이제 실적을 보고 그것까지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뭐 팩트잖아요. 한 달 사이에 8조 8천억이나 나간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게 뭔가 다시 돌아오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고 있는 게 아니라 팔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살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트리거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뭐 수집 데이터도 약간은 좀 정체기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애초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말라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어쨌든 수급이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좀 특이점이잖아요. 다른 데선 수급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이게 부정적인 센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서 좀 약간 외부 충격 그리고 니케이가 이렇게 빠지면 살려던 사람들도 약간 멈칫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 자체를 조금 거래 대금이 별로 없어도 파는 게 있는데 사는 게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으로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은 지금 또 수익권에서 또 팔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던지는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적은 거래량에도 밀릴 수 있죠. 바닥에서 하지만 100포인트 오른 거 그렇지 않더라도 한 60포인트 70% 올랐으니까 일부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감내할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일본은 한 달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4% 우리는 무어야 하지만 대한민국만이 4% 빠지면 뭐 대한민국 만항하는 거라 하지만 얘네들이 그동안 오르고 생각하면 일본도 4% 감내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그나마 다행은요. 많이 파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상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투세는 물 건너 갔네. 라는 게 그나마 있어서 이렇게 안 빠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날 해보니까 이재명 우리 그 대표 그 코멘트 했더라고. 근데 뭐 좀 뭐 애매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오늘 같은 날 아주 그냥 그 낙엽처럼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신문에 있어서 이거 하려다가 이게 하려다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왜요? 하지 마라. 아까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아니야 하세요. 같은 해야 돼요. 아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네, 자기도 평생 개미였다라고 이 타이틀로 해서 그래서 일단은 연기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표정에서 벌써 아니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쪽으로 기울었다. 무게추가. 한국 시장 지금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게 해야 되지 없었으면은 않나. 오늘 이런 장에 낙엽처럼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나마 안 파니까 그런 상황까지 동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냐. 좋게 본다는 게 아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 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진 못하지만 팔아 제끼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파지티브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투세는 유예 쪽으로 네. 최소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게 지금 섹터로 잡히는 건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2.7%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빠지고 4.9% 빠지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슈가 있어요? 이슈 별로 없는데? 그냥 금요일에 올라온 건 다 튀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그런 것 같아. 그래요? 뭐 별로 없는데. 자동차 무슨 이슈가 있나? 근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네. 그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위 산업군들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산 쪽부터 팔고 있긴 해요. 그렇지. 지금 반도체를 빼고는 현대기아가 제일 많이 올해 내내 외국인 순매수가 있는 산업군인데 요거 날아가고 있고 방산도 순매수 상위 5위 안에 들어가요. 방산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도 좀 빠졌잖아요. 조선 쪽에서도 뭐 물론 조선은 좀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데. 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KB금융 같은 금융주들도 많이 샀는데 거기서도 이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좀 파는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외국인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다 던질까? 그리고 왜 외국인은 우리 거 계속 안 살까?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선은 이유가 있었고 조선 KB는 그것 때문에 약간 실망해서 나갔다가 그쵸? 실망해서 그 포함이 안 돼서 그것 다 치더라도 자동차는 왜 빠질까? 자동차요? 이 이유가 있어요. 갖다 붙이는.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오를 이유가 없다고 무조건 빠지질 않죠. 2% 되면 시장보다 언더를 세게 하는데. 근데 약간 현대차는 진짜 지독한 박스권인 것 같은데 21만 원, 25만 원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무지성 왔다 갔다. 무지성. 예, 무지성 왔다 갔다예요. 이거는 더 올릴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고. 근데 개별 주식에서 아까 말한 H1 만도 같은 건 4% 오르거든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지. H1 만도는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뭘까? 이유 제가 보기에는 잘 여기 모르겠어. 그 차트적으로 네. 이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25만 원은 절대 안 줍니다. 25만 원 이상은 절대 안 줘요. 오케이, 무슨 그래서 말인지. 25만 원 좀 넘어가려 그러면 차익 나오고 25만 원 5천 원 가려 그러면 차익 나오고 또 22만 원까지 갔다가 또 25만 원 좀 넘으면 차익 나오고 진짜 무지성입니다. 무지성. 무지성. 네. 그래서 오늘 뭐 25만 5천 원에서 24만 8천 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냥 무지성으로. 네, 현대차는 안 올려주고 싶은 거죠. 저기 가기 전에 무슨 화장품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코스맥스하고 좀 많이 차별이 났거든요. 금요일날. 그렇죠. 한번 보시겠어요? 코스메카는 이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요거 이렇게. 네. 올라갔었네. 그러다 이제 금요일에 많이 빠졌어요. 네. 8%인데 이게 코스맥스하고 다른 것이 코스맥스는 ODM이고 중국 쪽도 영향이 있는데 그쵸. 중국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건데 코스맥스는 금요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네. 빠지진 않고.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실은 펀더멘털적으로는 더 좋다고 잉그루드 랩 그 갖고 있는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많이는 아니고 좀 올라갔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루머가 실적이 안 좋다는 루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이 수적보다 낮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이슈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 이슈는 아니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까 코스맥스나 다른 쪽에 너무 많이 빠졌네 그거 사면서 이거를 좀 이익 실현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중국 플레이하다 보니까 미국 플레이가 약간 주춤하고 이런 거에 휩쓸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코스맥스가 올라간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코스맥스는 뭐 실적이 뭐 이렇게 엄청난 건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은 중국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올랐죠. 예. 지금 봤을 때 어느 한쪽을 롱하고 숏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차이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었다. 실적에 펀더멘틀적으로 코스맥과 코리아가 이상하게 됐다고는 저는 보이진 않는데 오늘 좀 계속 빠지네요. 오버됐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2점 후반까지 빠지는지 조금 이상하네. 자동차는 뭐 최근에 3, 4개월 정도 수출입 데이터가 이미 안 좋았으니까 거기다가 환율 그러니까 수출 종목군들은 이 환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1,307원까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P가 떨어지는 거니까 Q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Q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전방위적으로 그런 게 반영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또 수출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는 인도 IPO도 있고 이번 달에. 그거에서 이제 한번 좀 맞물리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또 수출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운임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 뭐 서부나 미국, 동부나 여기 지금 뭐 그런 항만 이슈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오후에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부 항만 있잖아요. 오늘까지 동부 항만에서 오늘까지 노조원과 그 타협이 안 되면은 내일부터 파업이래요. 동부 항만 거기가 30-40% 40% 미국 걸 담당하기 때문에. 그 조금 사람들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동부도.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 행정부가 어떤 법에 의해서 파업을 하잖아요. 국가적 위험에 처하면은 너 무조건 강제적으로 80일 동안 다시 업무 복귀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발동하면은 바이럴 임팩트가 아니에요. 80일이면 대선 끝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 벌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가 걱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센티적으로는 동부 쪽은 이슈가 있고 아까 중동 쪽에 그런 거는 그건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새로운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으면은 환율하고 같이. 근데 웃기네. N 고가 아직 안 되는데 불구하고 달러는 달러 자체가 약세니까 우리가 1,307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동차가 N이 만약에 나중에 고가 되면은 우리는 경쟁 입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기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일본하고 경쟁하잖아요. 도요타나 이런 것 쪽에서. 종국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N고가 된다면 근데 달러가 워낙 약세가 세게 된다면 아까 지수가 인플레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금리는 계속 일한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1,300가 깨진다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오늘은 그런 영향이 아까 말씀하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조금 힘을 잃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지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하창원 본부장님이 아까 뭐 일정 말씀하신 거 자, 참고를 해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아무래도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산할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저희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박하윤의 탈모 슈퍼쿨링 토닉 요거 뭐 링크를 띄워 주셨는데 제가 받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코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클로징벨에 와가지고 박하가 직접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저도 못 썼어. 그때 오늘 가서 한번 써봐요. 주말에 못 썼어. 그래서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